지난 8월 윤석열 정부에서 내년부터 의료급여 본인부담 체계를 정액제에서 정률제로 개편한다고 했습니다. 맞죠? 네. 예, 그렇습니다. 내년부터 의료급여 수급자는 진료 한 건당 고정된 정액제에서 내년부터는 전체 진료비의 고정된 비율, 그러니까 네네. 정률제라는 게 그거 맞죠? 네, 네, 그렇습니다. 제가 국민들께서 잘 모르시고 계신 분들도 계신 것 같아서 좀 쉽게 질문하겠습니다. 의료급여 본인부담 체계가 정률제로 되면은 장애인들을 포함한 의료 취약계층 수급권자가 고액의 정밀검사나 수술을 받으면 정액제에 비해서 비용이 좀 증가하죠. 예, 그런데 수술은 해당이 안 되고요. 외래하고 약국에 대해서만 좀 정률제로 전환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입원과 그런 거는 계속 현행 제도를 유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쨌든 취약계층 수급권자라도 진료 부위 지출이 인상이 되는 거죠. 예, 인상될 가능성은 있지만은 건강생활 유지비, 본인 부담 상한제, 그 다음에 산정 특례 등을 통해 가지고 부담이 급격하게 상승하지 않도록 제도적인 방안도 같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자, 의료급여 개편 과정에서요. 네. 의료 취약계층의 목소리는 반영됐나요? 예, 중생부에서 소위원회하고 그다음에 전체 회의에서 토론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 저도 보통 올라봐야 1,000원, 2,000원 오른다는 한간에 이렇게 쉽게 말을 하는데요. 네. 아직도 그 2,000원으로 한 끼를 해결하는 사람들이 바로 의료급여 네. 취약계층입니다. 복지부는 17년 만에 의료급여 개편이라고 하지만 양극화는 17년 전보다 훨씬 심각해졌습니다. 네. 알고 계시죠? 예. PPT 하나 보시겠습니다. 시민사회단체에서 발표한 본인부담 체계에 조사한 겁니다. 네. 수급권자 19명 중에서 16명이 의료급여 개편 시 본인 부담금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예. 복지부가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건강생활 유지비 증액 2배로 증액했고 네. 본인 부담 상한제 준비했다고 하는데요. 병원비를 자부담으로 선 지출하고 이후 환급해 주는 것이 소환제죠. 네. 네. 그러면은 정밀 검사나 고비용의 의료를 했을 때 사실 똑같은 것 같아도 자기가 지불할 돈, 예측할 수 없는 이 비용에 대해서 먼저 지급을 하고 돌려받는 것이기 때문에요. 사실 목돈을 갖고 있지 않으면 병원을 접근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정률제 부분을 좀 검토가 다시 필요한 것 같은데 장관님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가 시뮬레이션 돌려보니까 이제 상위 9%가 비용이 증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분들도 필수 의료라고 한다면은 산정 특례 대상은 아니지만 본인 부담 경감을 적용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게 한 것은 그냥 의료 급여와 건보를 비교해 보면 외래 진료비가 130%가 많고요. 외래 일수는 90%가 많습니다. 네, 예. 네, 시간이 좀 없어서요. 네, PPT 하나 죄송합니다. 얼른 보시게요. 또 복지부가요. 네. 정률제 개편안 발표하면서요. 현재 병원비가 낮아서 수급권자들이 병원을 과도하게 이용하고 재정 공백을 메꿔야 된다고 발표했어요. 이 발표는 과잉 의료하고 재정 공백의 원인을 의료 취약계층 탓으로 돌리는 것입니다. 현 정부가 공정과 상식을 말하면서 왜 이렇게 더 어려운 사람들을 어렵게 하는 이런 불공정한 비상식적인 행보를 하는 것인지 정말 참 국민들이 보실 때 좀 맞지 않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정률제 개편 아까 좀 검토 다시 해보신다고 했는데요. 네, 보안 의원님 말씀하신 의료급여 제도의 그 목적이나 그걸 부정하는 것은 아니고요. 다만 외래 진료비나 외래 일수가 건보에 비해서 과도하게 높기 때문에 그것이 이용도가 높은 분들은 필수 의료가 아닌 경우에는 좀 의료 이용 감소를 유도를 하고 필수할 때는 본인 부담을 경감할 수 있는 보완 장치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김선민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조국혁신당 김선민입니다. 우리 사회에는 유엔과 헌법이 규정하는 사회권을 자신의 권리로 주장하지 못하는 이들이 여전히 많습니다. 빈곤층이 대표적입니다. 서미화 의원님 질의에 이어서 저도 계속 의료급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첫 번째, 보도자료는 서미화 의원님께서 말씀하셔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장관님, 2023년 기준 의료급여 수급자의 99%가 월 평균 최대 7.5회, 즉 일주일에 최대 2차례 정도 외래 진료를 받았습니다. 이게 과다한 의료 이용이라고 생각하시는지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 평균적으로 네, 공보에 계속 비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네, 10명 중 9명은 한 달에 최대 5.5회 외래에 방문했고 10명 중 3명은 한 달에 한 번도 병원에 가지 않았습니다. 장관님이 지적한 과다 외래 이용자는 전체 수급자의 1% 정도에 불과합니다. 다음 주십시오. 과거에 비해서 어떤 변화가 있는지도 살펴봤습니다. 지난 9년간 연간 181회 이상 과다 외래 이용자 역시 1%대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의료 이용 패턴에는 몇십 년 전과 비교해서 큰 차이가 없습니다. 다음. 최근 10년간 의료급여와 건강보험 진료비 총액 증가 추이를 보니까 의료급여는 1.99, 건강보험 2.07배입니다. 이렇게 비슷하게 2배 수준으로 올랐는데 왜 이번 해에 의료급여 수급자에 대해서만 과다 의료 이용을 문제 삼는지 저는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물론 수급자 중에서 1%에 해당하는 극단적인 경우가 있습니다. 사례 보시는 A씨의 경우 2023년 한 해 동안 병원을 1,871회 방문을 했고 진료비도 3천만 원 이상 발생을 했습니다. 1년간 16개 의료기관을 방문했는데 100번 이상 방문한 곳이 7곳입니다. 이 정도 되면 관리 대상은 환자가 아니라 의료기관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수급자의 최저보장 수준을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 결정한다며 보건복지부가 임의로 기본권을 제한하는 것도 문제입니다. 가장 가슴 아픈 것은 복지부가 150만 의료수급자 전체를 도덕적 해이에 빠진 한심한 이들로 몰아갔다는 점입니다. 장관님, 앞서 정률제 도입을 재검토하신다고 하셨는데 반드시 재검토하시고 검토 결과를 종합감사 전까지 저희 의원실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보완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